그래서 우리 수업 과제 넘버원이 드디어 7주차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마련해둔 파일을 그 프로젝트 폴더째로 지금 복사를 해서 압축한 거를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본인이 지금 윈도우스 노트북 쓰고 있다, 데스크탑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에디션 설치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면 바로 더블 클릭만 하면 제가 열었던 느낌 그대로 제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homework1.zip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 푸시면 거기에 압축 파일 2개가 또 들어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vs 어쩌고라고 돼 있는 게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걔를 압축을 풀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c 파일 여러 개랑 .txt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이런 부수부수한 느낌의 파일들, 사실 얘네가 더 크기가 크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것들 중에 딱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콘이 조금 크게 보이는 .sln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등등 선택해서 여시면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잘은 모르겠지만 솔루션이라는 친구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 .c 파일 3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수부수한 느낌의 파일들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잘 열리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배신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처음 설치할 때 빼면, 그래서 혹시나 잘 안 열린다 또는 혹시나 예를 들면 뭐 어떤 .c 파일 열었을 때 제가 한국어로 주석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주석이 한국말이 안 보인다, 영어로만 보인다, 영어 해석하기는 귀찮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맥북을 쓴다거나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vs 어쩌고 압축 파일이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 실제로 쓸 .c 파일, .txt 파일만 담아놓은 크기가 좀 작은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온리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열어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환경에서 그 .c 파일들을 내가 만든 새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 진행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한번 같이 시도해보고 앞으로 과제 몇 번 나갈 건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 놓고 지금 늦게 온 친구들 자 출석 얼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험 보는 9주차 자리에 그 소위 족보라고 할 만한 지난 문제지들 압축 파일 올려놨고, 그렇긴 한데 지난 학기에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당시에 예를 들면 에아프 1 수업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압축 파일 내용이랑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이 뭐가 있나 구경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놨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2개를 올려놨어요. 지금 하나는 평가 방법 안내를 이제야 지금 올려놨고 두 번째는 중간고사 출제 관련 안내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C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C 수업을 사설로 해본 적은 많이 있지만 정규 수업으로 해본 적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족보를 확인할 만한 수단이 특히나 2020년대 거 족보를 확인할 만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미리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내야지 하는 느낌으로 지금 안내문 적어놨으니까 그거 이따 시작할 때 살짝만 같이 한번 구경해보고 질문 받고 유튜브 녹화해두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거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주차 사이버 캠퍼스 7주차 자리에 있는 자료 지금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우리 지난주 6주차 때 93 슬라이드 중에 50몇 슬라이드 하다가 적당히 손절하고 지금 다음 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정의라는 제목이었는데 정의가 정확히 뭐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서 끝까지 주파를 해두고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 아마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커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중간 쉬는 시간 갖고 그 이후 시점에는 이제 과제 넘버원 소개하고 필요한 친구들 여기서 도와드리는 식으로 여기서 바로 과제 시작해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수업을 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자료 그러니까 7주차 내용은 별표를 쳐놨어요. 따라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말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별표들 중에 일부는 기말고사 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만약에 기말고사 때 출제될 거면 별표가 안 찍힌 다른 수업 자료에서 다시금 언급을 당연히 할 테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8주차도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별표를 찍어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험은 9주차 우리 수업날 수업 시간에 여기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1교시, 2교시로 볼 거고 등등 얘기는 안내문을 한번 펼쳐놓고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앞에는 뭐 원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9시 반부터 12시 반 수업인데 시험 자체는 중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볼 거예요. 지난 학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앞에 30분 일단 여유 시간을 잡아두긴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일찍 등교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9주차 화요일 우리 수업 시간에 등교하는 게 어렵다라면 미리 저한테 한 주 전에 9주차 금요일 밤 이전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제 우리 반이랑 금요일 반 중에 그렇게 정규 수업 시간에 시험 못 보는 친구들을 위한 타겟책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하도록 조건을 가져갈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그때 못 본다라면 무조건 더 먼저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체 득점에 예를 들면 0.8배를 해서 적용을 한다든가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화요일반 친구들은 9주차 화요일 날 시험 본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8주차는 다른 과목들 시험 공부하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금요일 반 앉아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 봅시다.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나눠놓은 거는 일단 똑같아요. 다만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수업이랑 차이점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선언을 여러분이 적는 방법을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선언을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또는 어떤 선언이 적혀 있고 다른 선언이 적혀 있을 때 그 두 이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없냐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도 1교시, 2교시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선언과 관련한 내용들로 다 압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선언을 읽고 나중에 적절한 수식들, 이름들 적혀 있을 때 그 수식의 형식 같은 거를 탐독을 해서 파악을 하는,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는 컴파일러라는 친구. 그 친구가 활약하는 시간대인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지금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역시나 지난 학기랑 동등하게 여러분이 적은 C코드가 답이냐 그렇지 않냐는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 그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 손글씨 보고 입력을 해서 목표대로 동작하면 무조건 만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를 집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윈도우 기준으로 표준 환경을 가져가긴 했지만 우리 수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여러분이 엔간한 동네의 상상, 동등한 느낌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 동작하는 게 최대한 보장되는 느낌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 C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맥북을 쓰는 친구들도 본인의 맥북 위에서 C코드 짜면서 시험 공부하셔도 요 2교시 점수랑 관련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돌아가기만 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코드들은 맥에서는 안 돌아가고 윈도우에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코드를 써서 진행을 했다라면 걔는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잘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 반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공부했는데 그게 맥에서는 엄청 잘 돌아가는데 윈도우에서는 절대 안 돌아간다. 를 여러분이 2교시 답안으로 적으면 경우에 따라서 그건 오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상한 이름, 함수 이름 같은 거 튀어나오면 제가 따로 검색을 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쪽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당연스럽게도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것들만 가지고 2교시 답 전부 다 100점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낼 거니까 뭐 그런 거 이전에 구경해 본 적 없다 할 때 시험 공부를 위해 지금 굳이 그런 것들을 추가로 검색을 해서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 등등 이전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에 조금 강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디버깅이니 막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방법 압축 파일 막 3개를 나눠드리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별표가 안 쳐져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미리 명시를 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 여기 지금 요 문단에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걔네들 굳이 막 예를 들면 MOV 명령어, JGE 명령어 막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코드 줄맞추기 단축키 뭐냐 이딴 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의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조사식이라든가 디스어셈블리, 메모리라든가를 구경하면서 최종적으로 한국말로 읊을 수 있었던 총체적인 결론, 그러니까 이론 측면에 해당하는 결론이라든가 우리가 눈으로 귀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들이라든가는 얼마든지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 탭에서 봤던 숫자들 예를 들면 03000000이라든가 아니면 MOV 뭐 8F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상한 코드들이 있었잖아요. CPU만 알아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숫자들은 전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셈블리 코드도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당시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출해냈었던 상수 개념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거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기말 때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양한 함수 이름들 .c 파일 이렇게 여러 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잖아요. 집에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뭐 str, len이라든가 막 그런 이상한 함수들 잔뜩 들어 있습니다. C 런타임엔요. 물론 파이썬 동네에도 엄청 많이 있었고요. 인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를 들면 심지어 printf라는 이름을 외우고 있냐 같은 것조차도 묻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단 하나, 메인이라는 이름을 제외한 모든 함수 이름들 및 그 사용법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반대로 시험 답안을 적을 때는 샵 인클루드를 위에다 적어놓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쓸 수 있는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그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름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함수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i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도입해 놓고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숫자 받고 싶으면 i 호출식을 적으세요와 같이 문항에서 제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로 스캔F 호출식을 적어서 진행하면 오히려 오답이 됩니다. 왜냐? 걔네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샵 인클루드 어쩌고를 적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그거 못 적게 막을 거고요. 따라서 그 문항 안에서 제시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추가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면 적절한 선언을 적어가면서 C코드를 적으셔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외울 필요는 많이 줄어들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메인이란 친구는 요거는 매우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가 반드시 함수 정의 적어야 되는 이름이니까 쟤는 좀 신경 써서 납득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은 1교시는 비슷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pdf 파일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에서 대부분이 출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술을 먹는다든가 하면 영상에서만 등장했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을게요. 최대 20%예요.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언을 적는 문항 그다음에 문장 적는 문항, 그러니까 한 줄짜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실습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적으라는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지금 실습 시험이다라면 결과적으로 코드 적는 시점에 뭔가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코드 적는 시점에 우리가 키보드만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코드를 C 컴파일러가 어떻게 알아먹을 거냐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묻는 문항이 나갈 수 있고 심지어 40%나 들어갈 수 있어요. 잠깐만 3, 4, 4면 110%잖아. 아마 제 원래 목표상으로는 이게 30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한 줄짜리 이외에도 예를 들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주세요. 또는 .c 파일 전반적으로 함수 정의 여러 개 적고 메인 적어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출제하는 게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50분 시간 대부분의 이 30%짜리를 추가적인 점수를 따는데 할애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됩니다. 기말고사도 일단 비슷한 느낌으로 2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안내문 내용 끝일 겁니다. 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우린 아직 다음 주 여유 시간이 있긴 하니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시 와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금요일 반 친구 몰래 앉아 있다면 금요일 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니까
똑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에 두고 자 늦게 온 친구들 요거 출석 빨리 찍어주시고 자 그래서 출석 아마도 다 찍으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 6주차 수업 자료 살짝 뒷부분 연결해두고 남은 내용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라는 제목으로 스타트했는데 결과적으로 읊었던 거는 우리 컴퓨터 동네에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수식, 익스프레션이랑 문장, 스테이트먼트는 완벽히 다른 애들이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걔네 둘은 명백히 달랐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었던 그 절대값 출력하는 코드 덩어리를 구경해 본다면 요거죠. 지금 요 짧은 if문 덩어리 하나에서 왼쪽은 명백히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만 살려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if문 전체 내용물 중에서 절대 수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따라서 문장 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여기까지가 조건식임, 여기까지가 if 부분 내용물 수식문 마지막임과 같은 느낌으로 표기하기 위한 기호들 내지 키워드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수식이고 수식 우리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도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넘버 부등호 0 있으니까 아마도 넘버가 0보다 작으면 위에 거 실행하고 아니면 아래 거 실행하는 거구나라고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는 수식 자주 적고 있죠. 마치 파이썬에서 우리가 할당문을 자주 적듯이 는 수식 시도 때도 없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항 계산한 결과값을 저항 자리에 담는다.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담고 양수면 부호를 바꾸지 않고 담는다.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값을 담는 코드구나까지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저 기호들은 뭐하러 지금 힘들게 적고 있냐. 심지어 쟤네들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지금 무조건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지금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코드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적고 앉아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 문장이니까 문장은 데이터와 코드 영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코드 파트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 달리 말하면 순차 분기 반복을 구성하기 위한 어디까지가 if 부분 내용물이냐. 따라서 if 부분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 그 다음 문장으로 뭐를 실행해야 되냐. 우리 지금 열심히 노란 화살표라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노란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점프를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강조했던 게 모든 문장들은 컴파일 타임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문장들은 여기에 노란 화살표가 왔을 때 F10을 누르면 노란 화살표가 어디로 갈 거냐가 전부 다 고정돼 있어요. 만약 순차라면 무조건 하나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로 갑니다. 그게 점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고정돼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분기 개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면 if문 조건식 계산 직후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if문 첫 줄 부분에 노란 화살표 있을 때 F10 누르면 그때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런타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선택지 자체는 여전히 컴파일 타임에 고정된 채로 .exe 파일을 출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JGE 명령어를 구경했었고 그 바로 직전 시점에 CMP 명령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 동네에서 모든 것들을 숫자로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동사 비교는 기본적으로 뺄셈을 전제한다라고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등장했었고 그래서 막 이상한 코드들 우리 같이 구경해봤었죠. 그래서 여기 막 디워드 PTR 어쩌고 저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즉시값이라는 거 우리가 구경해 본 적 있고 이미디어트 넘버라는 거 구경해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친구도 살짝 튀어나왔었죠. EAX뿐만 아니라 E, B, C, D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전체 목록을 한번 구경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레지스터는 CPU가 본인이 갖고 있는 주머니 같은 느낌으로 CPU 칩 안에 들어있는 저장 공간이라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즉시값은 이제 우리가 미리 .c 파일에 적어놓은 수식 계산하면 인트 값 나오는 인트 리터럴 5라든가 심지어 2 더하기 3이라든가과 같은 그런 애들은 언제 계산을 수행하든 항상 동일한 형식, 동일한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C 동네에서는 항상 동일한 형식이 나온다는 건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값마저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는 이제 상수 수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 컨스탄트란 뜻이죠. 변수가 개념이듯이 상수도 일단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수 수식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 나오는 수식이 되는 거고 걔를 실제로 런타임에 계산을 한다면 그 값은 상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식 넘버는 5 같은 경우 넘버 자리에 항상 5를 담도록 컴파일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5라는 수식은 항상 계산하면 동일한 숫자값, 컴퓨터 입장에서는 05000000에 해당하는 4바이트 값이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바이트를 명령 안에 아예 내장을 해놨던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move 명령 안에 05000000 4바이트를 넣어놨어요. 덕분에 명령어 길이가 가장 길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만큼 불편하긴 한데 만약에 그게 이 명령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면 이제 이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05000000을 찾기 위해 메모리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무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귀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 진행했었고, 자 지금은 필요한 것만 요약하고 있으니까 전체 스토리는 지난주 영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요것도 있어요. 자, 넘버는 5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인트 값 5는 항상 고정돼 있다라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수업 때 리터럴 배웠으니까요. 리터럴이 항상 5 나오는 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넘버는 5에서 사실 수식 넘버도 상수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넘버는 3 할 때 담는 위치랑 나중에 프린트F 괄호 열고 넘버 할 때 가져와서 출력하는 그렇게 꺼내오는 위치가 서로 달라버리면 아까 전에 담았던 5를 지금 시점에 꺼내오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개념 자체가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아까 담아놨던 걸 지금 꺼내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담아왔던 바로 그 위치에서 값을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대한 위치, 메모리상의 위치는, 칸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다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넘버는 5 같은 경우는 항상 메모리 위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값을 담는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령어 안에 지금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 초이스에 대한 위치, 심지어 main이라는 함수의 위치, 3라는 함수에 대한 위치도 전부 다 상수 수식으로서 미리 계산돼서 명령어 안에 탑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짧은 3바이트짜리 명령어 안에 초이스 자리에 담아야 돼라는 정보가 명백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메모리상의 위치값 당시에 x86 썼으니까 4바이트짜리일 건데 우리 맨날 8글자로 위치값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따지면 그 4바이트만큼이 명령 안에 즉시값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CPU 본인만 알 수 있게 살짝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얘는 후반부에 다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변수 또는 함수에 대한 위치도 상수 값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숫자도 지금 명령 안에 들어있다라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컴파일러의 최적화 기능을 켰더니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수식이랑 문장을 완벽히 구분을 해가면서 컴파일을 수행해요. 2 더하기 3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3라는 함수 호출하면 무조건 나한테 인트값 3을 주는 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괄호 열고 닫고라는 짤막한 수식을 그냥 3 한 글자짜리로 교체를 해서 상수 수식으로 간주해서 컴파일해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더 이상 수식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메모리 완전 다른 곳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고 리턴 당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기본적으로는 상수 수식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미리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내용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C 컴파일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괄호 열고 닫고를 3으로 치환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2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5라고 적혀있는 거 셈 치고 컴파일을 수행을 해줘요. 우리가 실제로 구경할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지 말고 문장 스케일 내지는 함수 스케일 내지는 우리 지금 이제 .c 파일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는 거 계산해 두고 아무튼 코드 좀 이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었던 최적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1시간 넘게 구경해 봤었던 저 예시 코드는 실질적으로 이 메인 함수 영역 바깥에 또는 프로그램 바깥에 등등의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내용물들 투성이었기 때문에 최적화 수행 결과 대부분의 코드들이 명령어들이 증발해버린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호출식을 계산했던 그 자리에다가
리턴 값으로서 EAX 레지스터에다가 0을 담는다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명령어 XOR랑 RET 명령어만 살아남아 있던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에 대해 소개할 건데 지난 시간에 살짝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왔으니까 여긴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은 동사랑 명사를 구분해 가면서 막 체언, 용언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언어를. 근데 서양 사람들은 형용사, 명사, 동사 같은 것들을 그냥 단어 그대로 놔두고 주변 문맥에 따라서 그것들을 여기에 무슨 격으로 들어가 있나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KT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회사 직원분들이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양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좀 중의적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한 단어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의는 우리가 이전에 함수 정의 얘기할 때 처음으로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사, 나이차, 동방예의지국 함수 정의 파이썬 수업 시간부터 등장했습니다. DEF로 스타트했었죠. 그게 define의 줄임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함수 정의처럼 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뿐만 아니라 C 컴파일러도 인사라고 이름만 정해놓는다고 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름을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내용물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C 컴파일러도 그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 우리랑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나중에 요거 하면 되는구나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내용물을 정하는 거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상수 값을 정하는 것 역시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가 정확히 메모리 위에 어디가 되도록 컴파일할 거냐. 나중에 런타임에 넘버는 3 같은 거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메모리 어디다가 인트 값 3을 담을 거냐와 같은 상황에서 쓰이기 위한 뭔가들에 대한 상수 값을 정하는 것도 역시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각각 누가 정의를 수행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살짝 나왔던 느낌대로 함수 정의 같은 거는 물론 C의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은 아니기는 해요. 완전히 별격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직접 .c 파일에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적는 시점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어요. 함수 정의 등등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 정의를 수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건 얘는 반대로 절대로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를 바탕으로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모든 것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어요. 함수 메인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어요. 그 상수값을 C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넘버는 3 세미콜론 같은 데서 넘버라는 이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툴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빨간 줄 오류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언을 적긴 했지만 아무튼 저 시점에 지금 당장 필요했던 데이터는 C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데이터는 넘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걷다 3을 담겠다라고 얘기해놨 는수식을 적어놨으니까요. 근데 그게 C 컴파일러 입장에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적절한 상수값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not defined라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두 번째 의미 측면에서의 해석이에요. 상수값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의미로 봐도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넘버가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버는 3 세미콜론 하면 지금 개 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저 는 수식은 유효한 수식으로 얼마든지 간주될 수 있어요. 왜냐? 넘버는 인트 변수 이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는 용인될 수 있을 겁니다. 넘버는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지만 얼마든지 3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수 수식 3은 3.0으로 간주가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지금 더블 한 칸 자리에다가 값을 담을 거니까요. 따라서 얘는 지금 우리 툴팁에서 봤을 때는 int 3이라고 나오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저런 표현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더블 형식 수식으로 간주가 돼서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블 형식은 8바이트로 더 크잖아요. 예를 들면 차 형식도 C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 형식은 현재 1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3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3을 담는 게 아니라 3천, 3만, 30만 같은 거 담는다라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넘버가 int 변수 이름이 아니라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었다라면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넘버라는 이름은 선언 잘 적어놨어요. 컴파일러가 얼마든지 저 이름에 대한 정의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는 수식은 지금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수식이 아닌 거예요. 명백히 아닌 겁니다. 이 선언이 아예 없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넘버에 대한 형식을 잘 정해놨어요.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형식과 관련한 이유 때문에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이게 정확히 뭔지 알고 있고 걔가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는 수식 저항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로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넘버가 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거에 대한 내용물, 저거에 대한 형식을 프로그래머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효한 는 수식인지 아닌지조차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 자, 우리 지금 수식 넘버는 3 같은 경우 는 수식이고 아무튼 넘버 자리에 3 담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넘버 자리라 하면 디스어셈블리 창에서 보았을 때는 디워드 ptr 넘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건 당시 우리 막 복잡한 얘기 했었잖아요. 일단 그 값을 int 값 3을 메모리 어딘가에 담아두거나, 근데 int 값 3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미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값이 담겨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거나 아니면 이미 등재되어 있는 넘버 바로 오른쪽 자리에 id 값을 기록해 두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절대로 넘버 자리 그 자체에는 int 값 3이라든가 함수 인사라든가 등등이 절대로 담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C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담는다. 넘버는 3 같은 느낌으로 값을 담는다는 거는 C 컴파일러가 그 변수에 대해 미리 정해둔 메모리상의 자리에다가 칸에다가 값을 담는 거를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동네 완전 반대예요. 넘버는 3 하면 무조건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3을 담는 겁니다. 딴 데다 담지 않아요. 그래서 자, 컴파일러가 그 변수,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죠. 넘버에 대해 미리 정해둔, 딱 정해서 고정시켜둔 바로 그 자리에 3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디스어셈블리 창에서 구경했었던 내용들, 요 당시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경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요 숫자들을 토대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저거 지금 어셈블리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명령어가 적혀 있고 무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디다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정보도 들어있고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해당하는 정보도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3바이트 안에 그게 꼭꼭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디워드 ptr 넘버라고 적혀있다, 메모리 위 넘버 자리라고 여기에 적혀있다라는 건 명백히 말해서 저 위치가 고정돼 있다, 상수로서 지금 명령 안에 내장돼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컬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3라고 적혀 있다라는 건 메모리 위에 함수 3에 대한 자리가 역시나 고정돼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적혀 있었던 이 무브 명령어는 항상 05000000을 미리 고정된 자리에 담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05000000이 들어있고 어셈블리 코드상으로도 5라고 우리한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디워드 ptr 넘버, 그러니까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해당하는 위치도 지금 저 05000000을 제외한 다른 3바이트 안에 몰래 숨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넘버 자리가 어디냐, 초이스 자리가 어디냐, 메인 자리가 어디냐는 C 컴파일러가 미리 정해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 동네랑 C 동네랑 비교할 때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이번 주에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우리 속도 비교해 본 적 있잖아요. 숫자 막 1000만까지 더할 때 몇 초 걸리냐 쟀을 때 그냥 파이썬 코드 쫙 순차적으로 늘어놓고 진행하면 10몇 초 걸렸던 게 걔네를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놓으면 예를 들면은 6초밖에 안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나버리는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봤던 그 sum은 사실은 보여드릴게요. sum은 쟤는 빌트인 함수였어요. 달리 말하면 쟤는 C로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로 무슨 수를 쓰든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외부에서의 입력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런타임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반면 이 sum을 호출한다라는 건 그 인수로 뭔가 밀어놓고 리턴 값을 받는 그 과정을 제외하면 일단 밀어넣은 이후 시점에는 미리 컴파일을 해둔 C 코드로 짜놨으니까요. 미리 컴파일을 해둔 명령어들을 실행함으로써 작업을 수행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처럼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라든가 인수 뭐에 담겨 있는 값이 메모리 위 어디에 있냐 id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제된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단순한 인트 형식 값 다루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40%가 넘는 속도 향상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에 대한 메모리 위 칸의 위치가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자리에 딱 값을 담습니다. 그게 인트 변수다. 4바이트만큼이 미리 잡혀 있는 거고 항상 그 4바이트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에 신경 쓸 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전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id 값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 빠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막 다른 수업 그 우리 톡방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막 뭐 있습니까? 넘파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이제 PIP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운받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 PIP에서 다운받을 때 여러분은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지만 아나콘다라든가 PIP 그 자체라든가 하는 친구들이 이게 지금 윈도우 노트북이니까 윈도우용 넘파이를 다운로드해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서로 다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임포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py 파일은 동등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뭐 행렬 곱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여러분 컴퓨터 전용으로 미리 컴파일해둔 윈도우용 코드 덩어리, 맥용 코드 덩어리를 써서 진행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파이 같은 거를 쓰는 게 여러분이 그냥 노멀 파이썬 코드를 짜서 직접 파이썬 코드를 짜서 행렬 곱을 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게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름 넘버에 대한 위치 상수값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러에 의해 미리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미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점 측면에서 뭐뭐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이와 같은 느낌으로 강조했던 게 선언과 관련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C 동리에서 정의는 항상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에 적어놓은 선언에 입각해서 수행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이름, 넘버라는 게 인트 변수 이름이냐 더블 변수 이름이냐 또 내용물을 정하는 거다라 말할 수 있고 그거는 선언 그 자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int 넘버 세미콜론과 같이 선언을 잘 적어놨다면 컴파일 타임의 C 컴파일러는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구나. 얘만을 위한 4바이트만큼의 칸을 메모리 위에 배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구만. 그러기 위해서 이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위치값은 이렇게 상수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겠구나와 같이 정의라는 작업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C 선언을 읽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상수 값들을 알아서 정의해 줘요. 그래서 선언은 우리가 내가 적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 define은 일종의 행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 정의처럼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적을 수 있는 실물에 해당하는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의, 영어로 definition 정도가 되겠죠. 또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정의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온다라면 보편적으로는 이게 어떤 작업 내지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name error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뭐 3 같은 거 하고 엔터 치면 not defined라고 떴잖아요. There is no definition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함으로써 이게 지금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이다 같은 식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지금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프리터를 쓰고 있으니까 큰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함수 내용물 안에서 3와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면 이 3가 할당문을 어디다가 적어놨냐 또는 안 적어놨냐에 따라서 저게 얼마든지 로컬 이름 될 수도 있고 모듈 이름 사전의 이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등과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정의는 일종의 행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언을 적으면서 내지는 여러분이 적어놓은 C 선언을 입각해서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해주는 행위다라고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아무튼 자, 요 C 컴파일러가 정의를 수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기말고사 때쯤 가면 여기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컴파일 타임에 집중하는데 C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를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A 더하기 B 같은 덧셈식 파이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은 그냥 그 친구도 잘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떤 선언을 읽고 그 선언에 입각해서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한 자리에다가 거기에 지금 무슨 형식 수식을 적어 놓은 거냐를 판단하는 그런 복합적인 과정이 요 정의라는 거에서 스타트해서 다양하게 뒤에 이어져 내려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명한 두 가지 의미랑 언제 누가 수행하는지 정도랑 그다음에 이 예를 들면 변수 넘버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가 상수 값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 정도를 납득해 두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기말고사 내용까지 섭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아직은 정의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이름을 선언, 그 다음에 내용과 상수 값을 정의 정도로만 외워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요 정의 파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랑 연관되는 값들이 뭐가 있을지를 살짝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 우리 맨날 보고 있는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선언을 들고 와봤습니다. 요걸 놓고 봤을 때, 자, 요 선언 아래에다가 엔터키 치고 우리가 코드를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값들을 런타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뭐라고 수식을 적어 놓으면 런타임에 어떤 종류의 값이 나오고 살짝 다르게 수식을 적으면 다른 종류의 값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적을 수 있다고 치면 몇 종류까지 그게 가능하냐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 int 변수 이름 넘버를 가지고 수식을 적을 때요.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하게 지금 눈에 띄는 건 중간에 이제 넘버는 7 세미콜론 같은 걸 했다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 우리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프린트F 해갖고 지금 담겨있는 3을 꺼내와서 출력을 한다거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넘버라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의 종류를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확실한 건 이게 변수잖아요. 그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종류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질문을 해보면 그 3이라는 값은 어디에 담겨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런타임에 어디에 담겨있을 거냐는 방금 전 얘기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담겨있습니다. C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둔 요 이름만을 위한 메모리상의 위치 그 칸에 담겨있어요. 따라서 요 선언을 읽고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int 값 하나 담기에 적합한 칸에 대한 위치 값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예요. 그래서 거기에 3이 담겨있냐 5가 담겨있냐랑 거기 자체가 어디냐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값을 요 이름 넘버에 대한 값으로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걔는 일단 상수 값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도 있는 요 int라는 형식 칸 하나가 크기가 몇 바이트나 되냐 역시나 이름 넘버랑 연계되어 있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식 넘버 계산하면 나오는 결과값 내지는 수식 넘버 자체의 형식이 몇 바이트짜리 형식이냐. 그래서 지금의 int니까 4바이트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세팅해 놓은 상으로는 여러분한테 그걸 끊임없이 주지시켜 주도록 이 수식 지금 int 형식 수식이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4바이트만큼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 4라는 숫자 역시나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만약에 더블 형식이었다. 그러면 4라고 나오지 않고 8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8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int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 나열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변수 자체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정의된 위치 값, 그 다음에 정의된 크기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영어로 치면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떨 때는 value of number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address of number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size of number가 필요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값 중에 지금 당장 내가 저 넘버 갖고 수식 적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내는 수식을 적어야 되냐를 여러분이 선택지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value of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value of는 하등이 쓸모가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당시의 목표에 맞는 address of number와 같은 식으로 적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잠깐 요 세 종류의 값 중에 우리가 평소에 int 변수 하나 선언해 갖고 쓴다 할 때 요 세 종류 중에 어떤 값을 가장 중시해 가면서 C 코드를 짤 거냐를 역시나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int 변수를 다룬다 하는 상황에서 과연 value of number를 가장 자주 꺼내서 쓸 거냐, 아니면 address of number가 몇인지 메모리 위 어딘지를 가장 자주 확인해 가면서 쓸 거냐, 또는 size of number 이게 몇 바이트였지 같은 거를 꺼내 가지고 매번 사용할 거냐, 이에요. 사용 빈도를 놓고 본다면 뭐 int 변수니까 당연히 숫자 값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담아있던 값 꺼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여기 지금 적혀있는 요 순서대로, 자, 새로운 변수 이름을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값을 하나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는 거니까 value of number가 1등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scanf 같은 것들을 종종 쓰게 될 겁니다. scanf 호출할 때 우리가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3 같은 걸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건 address of number입니다. 메모리 여기다가 사용자가 키보드로 정한 10진수 숫자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갖고 정한 int 형식 값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address of number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스캐너퍼한테 받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내가 정한 메모리 위 바로 그 자리에 사용자가 고른 4바이트만큼을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뭐가 담겨있냐, value of는 하등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수업 환경에서 지금 int 한 칸 크기는 여러분이 x86을 쓰든 x64를 쓰든 4바이트로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size of number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즉석에서 구해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냥 4라고 적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ize of가 3등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게 수식이잖아요.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지 이 세 가지 값을 유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이 각각의 수식을 서로 다르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식을 다르게 적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산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요 value of number가 나올 만한 수식 어떻게 정리야, address of 나오는 수식 어떻게 정리야를 이런 느낌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value of number를 얻고 싶다 할 때는 그냥 그 변수 이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연산자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반면 value of number가 아니라 address of number를 지금 계산 결과값으로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ampersand 연산자를 쓰도록 돼 있어요. Shift 7입니다. 왜 ampersand를 골랐냐 라고 친다면 여러분 지금 Shift 위에 올라가 있는 기호들 한번 보세요. 키보드에 적혀 있는 기호들. 뭐 더하기 빼기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표는 다른 용도로 씁니다. not 연산자용으로 써요. 골뱅이, 그다음에 샵, 넘버 사인은 샵 인클루드 같은 거 할 때 쓰고 있죠. 그다음에 달러 기호,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 Shift 6 하면 나오는 요 위 꺽쇠 그 스마일 같은 거 할 때 이모티콘 같은 거 적을 때 하는 그 기호 있잖아요. 걔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는 XOR 연산자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동네에서는 요걸 이제 그 익스포넨트 표현하는 용도로 쓰죠. 2에 3승 할 때 2 한 다음에 Shift 6하고 3 그런 식으로 저도 카카오톡 톡방에서 보통 적잖아요. 그런 용도로 써요. 아무튼 다른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별, 얘는 지금 컨스트, 캐릭터, 별 같은 느낌으로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상에 지금 남아있는 칠 수는 있는데 특별한 용도를 갖추지 않았던 기호들 중에 남는 거를 앰퍼샌드를 골라서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로서 지금 도입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mpersand number 하면 address of number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1, 2, 3순위 값들 중에 2순위에 해당하는 넘버에 대한 값을 꺼내서 쓰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ampersand를 골랐습니다. 그렇다고 막 70년대 한영키가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 키보드로 칠 수 있는 기호들 중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C 코드 짤 때 막 미음하고 한자 해가지고 특수문자 골라갖고 하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hift 키랑 그거 누르든가 해서 아무튼 키보드로 바로 칠 수 있는 글자들 중에 하나를 골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순위 사이즈옵 같은 경우는 여긴 이제 더 이상 칠 수 있는 기호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달러 기호 같은 건 컴퓨터 동네에서 좀 특별한 의미로 자주 씁니다. 등등등 골뱅이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는 기호가 매진이라서 아예 사이즈옵이라는 6글자를 키워드로 만들고 그걸 연산자로 만들어 버렸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 엔드 연산자, 오어 연산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연산자들 중에 몇몇 것들은 얼마든지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6개를 길게 사이즈옵이라고 적으면 그게 이제 연산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알파벳들이고 키워드도 알파벳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옵 띄고 넘버와 같은 식으로 적으면 사이즈옵 넘버가 나옵니다. 따라서 4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고 사이즈옵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사이즈옵 넘버라 함은 결과적으로 인트 한 칸의 크기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 선언에 입각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4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4U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저건 일단 그러려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음수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저 3가지 값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코드 적는 시점에. 그러기 위해서 C 컴파일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산자를 추가로 도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산자를 도입을 할 때 3가지 중에 가장 자주 쓸만한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때는 굳이 연산자 안 붙여도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제일 쉽게 적을 수 있게. 왜냐? 제일 자주 쓸 거니까요. value of number라는 값을. 그 다음에 address of number는 2순위입니다. 우리 스캔F 같은 거 호출 자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으로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서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즈옵은 사실상 우리 한 학기 동안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는 기호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키워드화를 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스캔F 호출식 적을 때 앰퍼샌드 넘버와 같은 느낌으로 앰퍼샌드 연산자를 적었던 이유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우리는 인수 자리에 뭔가 담아가고 호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인수로 지정한 바로 그 4바이트만큼의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 하나 담아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호출할 때는 지금 요 넘버 자리에 3 들어있어요. value of number를 넘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걸 쓸 일이 없어요. 전혀. size of number도 필요 없습니다. %d 했으면 알아서 4바이트만큼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그 친구가 스캔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address of number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캔의 포주식 적을 때 항상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가 나올 만한 수식으로서 앰퍼샌드 넘버를 적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앰퍼샌드를 빼면 그 사람한테 그 스캔F한테 우리가 그냥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거기 3 담겨 있었다라면 메모리 3번지에다가 4바이트만큼을 담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그냥 위치값만 보내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늘 대부분 상황에서 앰퍼샌드를 붙여왔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살짝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지금 3가지 수식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잖아요. 요 3 수식 중에 일단 사이즈 오브 넘버는 항상 4가 나오니까 얘는 무시합시다. 상수 수식이에요. 명백히. 인트 형식이면 항상 4바이트니까요. 요 2 수식을 놓고 비교해 봅시다. 그냥 넘버랑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앰퍼샌드 넘버예요. 이 둘 중에 더 무거운 수식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오래 걸릴 거냐? 수식 넘버를 계산하는 게 오래 걸릴 거냐?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계산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거냐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수식 넘버 계산을 한다를 풀어서 설명해 봅시다. 얘는 뭐 하는 거죠? 일단 move 명령어로 컴파일이 됐어요. EAX에 담을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로는. 어디에서 값을 가져와서 EAX에 담을까요? 수식 넘버 계산하면 나한테 3이 나와요. 그 3은 어디 담겨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메모리 위에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 담겨 있어요. 메모리 위에 이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 C 컴파일러가 정해놓은 바로 그 위치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4바이트만큼을 가져오는 수식입니다. 수식 넘버는. 근데 수식 앰퍼샌드 넘버는 그러지 않아요. 수식 앰퍼샌드 넘버는 그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 C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메모리상의 4바이트만큼 인트 한 칸의 위치까지만이 이 수식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두 수식 중에는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연산자를 붙인 게 훨씬 빨리 끝납니다. 심지어 얘는 상수 수식이에요. 왜냐?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는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쟤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산된 채로 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런타임에 앰퍼샌드 넘버를 붙인 그 자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즉시값 써버려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식 넘버는 그렇지 않아요. 앰퍼샌드를 안 붙인 상황에서는 메모리 위를 직접 가야 됩니다. 런타임에 그 넘버 자리에 3이 담겨있을지 7이 담겨있을지 기본적으로는 모르니까요. 물론 최적화 돌려서 문장 이상으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이 수식 넘버만 놓고 봤을 때는 계산 결과값이 인트 형식인 건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3이냐 5냐 7이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방문을 무조건 해야 돼요. 메모리 위 앰퍼샌드 넘버 자리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방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식 중에는 의외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수식이 훨씬 더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매하죠. 자, 그냥 넘버랑 플러스 넘버 우리 컴파일 결과, 그러니까 디스어셈블리 창으로 구경해 본 결과로는 수식 넘버랑 수식 더하기 넘버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부호를 안 바꾼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명령어로도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동치입니다. 그래, 이건 납득이 돼요. 연산자를 붙여도 크기가 커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걸 납득을 했습니다. 더 무거워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넘버를 한다. 그러면 니게이션이 한 번이 들어가야 돼요. 부호 바꾸기가. 따라서 커집니다. 마이너스 넘버를 붙이면 할 일이 더 늘어요. 반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앰퍼샌드 넘버를 적는다라는 건 원래는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서 값을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질 만한 수식인데 앰퍼샌드를 붙임으로써 실제 메모리 방문에서 값을 가져오는 뒷 과정을 생략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가벼운 수식이 돼요. 심지어 상수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앰퍼샌드 연산자랑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나열한 것처럼 어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값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C에서는 세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세 종류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 순위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오브 넘버다라는 의미를 프로그래머가 코드 적는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별도로 적는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셈블리 코드에서는 디워드 ptr 어쩌고 저쩌고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C 코드 짤 때 그런 짓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셈블리 코드는 우리 짜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C 코드 적을 때는 간단하게 연산자를 붙여서 적용하도록 해놨고 그 연산자를 앰퍼샌드로 뽑아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앰퍼샌드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는 원본 수식보다 훨씬 더 가벼운 수식으로 간주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넘버는 비슷한 느낌이고 얘는 3순이고 얘도 역시나 상수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방금 좀 봤듯이 이 사이즈 오브 넘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 파일 내용만 읽어도 넘버의 형식이 인트라고? 그럼 사이즈 오브 넘버 계산하면 항상 4 나오겠구나 라고 컴파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정의를 하기 전부터 그냥 여기 적혀있는 내용만 갖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상수 수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사이즈 오브 넘버 같은 걸 적을 일은 엔간하면 없을 겁니다. 인트 변수 이름에 대해서는요. 왜냐? 저 선언을 우리가 직접 적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냥 보통은 4라고 적든가 하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수식문이에요. 는 수식을 적어놨습니다. 넘버는 5와 같은 느낌으로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사용해놨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어놓은 부분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value of number가 나올 거냐, address of number가 나올 거냐, size of number가 나올 거냐예요. 자, 이게 지금 전체 수식이 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저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될 거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긴 일단 넘버 6글자만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라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3 들어있었다면 3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적어 놓은 수식 넘버는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C 컴파일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계산하면 무조건
위치값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원래 아마 담겨 있을 만한 메모리 위에 있을 3 같은 건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해당하는 수식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것처럼 계산을 하도록 컴파일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써서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컴파일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사용 빈도 1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등을 골라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본 직후 시점쯤에 아니면 8주차 때 시험 범위에 제외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자, 인트 변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는수식 좌항 자리에 변수 이름을 적었다라면 value of number는 절대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컴파일러는 우리가 굳이 앰퍼샌드를 붙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마치 붙여놓은 것처럼 컴파일을 해줘요.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써서 계산을 하도록, 는 수식을 계산하도록 컴파일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요. 이걸 살짝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인트 변수 이름이 아니라 함수 이름이라 칩시다. 메인은 함수 이름이에요. 저 메인이라는 이름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 몇 종류가 있냐를 상상을 해봅시다. 쟤는 변수가 아니에요. 메인에다 뭔가를 담는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메모리 위 메인 자리 자체는 존재해요. 거기 가면 디스어셈블리로 우리가 봤던 그 숫자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메인도 우리가 일단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value of number는 확실히 성립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땅에서 그냥 메인이라고 적으면 얘는 절대로 value of number가 튀어나오는 수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대신에 마치 앰퍼샌드 메인을 적은 것처럼 어드레스 오브 메인이 튀어나오도록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하고 있고 나중에 다른 좀 더 복잡한 선언을 적게 되면 요거에 대한 좀 더 복잡한 의미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일단 가벼운 느낌으로만 터치를 해두고 중간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확실히 여기서는 지금 넘버에 뭐 담겨 있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넘버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인트 한 칸이 어딨냐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굳이 앰퍼샌드를 안 적어도 되도록 C 문법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C 동네에서 요 메모리 얘기, 정의 얘기, 위치 상수값 같은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분의 는 수식은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은 요즘보다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유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미리 선언 잘 적어두고 예를 들면 초이스 1, 초이스 2, 초이스 3 잘 적어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초이스 1 자리에 뭘 담아야 되겠네, 초이스 2 자리에 뭘 담아야 되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변수 이름을 따박따박 는 왼쪽에 적어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C 동네, 그러니까 파이썬을 쓰지 않고 굳이 C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단순히 는 왼쪽에 변수 이름만 적을 수 있다는 상황을 타개를 해서 좀 더 다양한 느낌으로 요 메모리 위 각각의 자리들을 내지는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위치 값들을 다룰 수 있도록 C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한정되어 있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썰을 풀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트 변수 넘버를 도입했다 라면 여러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나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그래서 지금 넘버 자리에 뭐가 담겨 있는데 value of number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변수 이름 적으면 빈도수 1등인 value of number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싫은 상황이에요. 스캔F 호출식이라든가 아니면 앰퍼샌드 넘버 값을 지금 굳이 프린트를 해보고 싶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앰퍼샌드 연산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더 복잡한 수식, 큰 수식 만드시면 돼요. 그게 작업을 더하는 수식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전과는 다른 수식을 빚어주시면 돼요. 반면 예외가 좀 있는데 우리 매우 자주 적게 될, 여러분 과제 넘버 1 끝낸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는 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차근차근 발생시켜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돌이켜보시면 는 수식이 잔뜩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예시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예시도 여기 지금 보세요. 사실상 는 수식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매우 자주 적게 될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는 수식의 좌항 자리의 변수 이름 등등을 적을 때는 그때는 value of number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름 적어도 자동으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것처럼 계산하면 어드레스 오브 넘버가 나오도록 컴파일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앰퍼샌드 넘버라고 적으면 마치 앰퍼샌드 넘버를 적은 것처럼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나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6주차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했으니까 지금 15분 정도 쉬고 과제 넘버 1을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벽시계 기준으로